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14페이지 원소 기호를 이용한 물질의 표현, 여기 개념을 보고 그리고 화학 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쌤이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수업하는 게 처음인데 이걸 올리는 것도 처음이고 한데 밤마다 막 진도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 지금 새벽에, 거의 매일 새벽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이거 한 번만에 원테이크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중간에 뭐 실수하거나 하면은 다시 또 찍고 해야 되니까, 말도 꼬이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듭니다. 2학기에 만약에 제가 2학년 수업을 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1학기에는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 말이 천천히 하는 것은 절대 제가 졸린 게 아니라 더 잘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친구가 조금 말이 빠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 기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원소 기호를 처음 시간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바로 직전 시간에 여러분이 했을 겁니다. 원소 기호가 뭔지, 그리고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그리고 원소들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죠. 1번에서 20번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 말고도 뭐 철이라든지 구리, 뭐 은, 금 이런 애들 한번 중요한 애들은 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원소 기호를 조금 활용을 해볼 건데 원소 기호를 활용하는 것은 분자를 만들 때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번부터 읽어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이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화학식은 뭐가 있을까? 엄청 유명한 것들 많죠. 이때까지 제가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이런 거나 아니면 소금, NaOH, 염화나트륨 아니 NaOH 아니죠. 뭐래? NaCl 소금 맞죠? 소금의 주성분 염화나트륨 그리고 철 같은 거 철은 Fe 이렇게 적죠. 맞죠?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원소 기호랑 숫자로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이 화학식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면 사실 물질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 결합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결합 방식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볼게요. 뭐냐면 분자예요, 분자. 자, 일단 분자라는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죠. 분자의 정의를 물어보면 항상 맨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그치. 독립된 입자이다. 너무 강조를 해서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강조했던 거 있습니다. 그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너무너무 많이 했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요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어디서 자다가 딱 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이다. 그러면 이 분자라는 애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예시들이 우리가 다 익숙하게 받았던 거예요. 수소, 오존, 일산화탄소, 뭐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되겠죠. 그리고 메테인, 물, 가산화수소, 암모니아, 뭐 염화수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익숙한데 이거 뭐냐면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학습지 10페이지 보면은 저랑 같이 원자 모형을 그리면서 이제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뭐 몇 개 그렸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이런 8가지 물질들은 어떻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냐면 우리가 아는 듯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원자의 종류랑 수를 적어주면 돼요.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원자의 종류와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물은 알다시피 수소 2개, 산소 1개죠. 맞죠? 그래서 수소 2개, 수소의 원소 기호는 H.
그리고 숫자는 첨자로 오른쪽 아래에다가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H2. 그리고 산소는 1개. 그래서 O입니다. 근데 옆에 1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1은 생략해준다. 그래서 H2O가 됩니다. 물의 화학식이에요. 나머지 7개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분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겠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되려면 조건이 3개나 있는 거야.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물질, 그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원자가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 한 종류의 원자가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이고, 이런 물질들은 이 원자의 결합이 금속 결합을 띠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속이에요. 금속. 쉽게 말하면 금속인 애들. 우리가 아는 금속 뭐 있지? 진짜 잘 아는 거. 철 뭐 이런 애들 있죠. 또 뭐 있을까? 구리. 들어봤나요? 뭐 이런 애들이 금속이죠. 등등등. 이런 애들은 한 종류의 원자가, 그러니까 철이 원소죠. 이 철이라는 원소가 그대로 이 원자 한 개가 똑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결합을 한 물질이다라고 하고요. 2번째, 분자가 아닌 물질은 2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또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속이랑은 좀 달라요. 종류가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금속이고 금속이 아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기율표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요게 더 잘 보여. 자, 주기율표 제가 대충은 그려볼게요. 우리가 배운 주기율표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외운 20가지 말고 좀 더 크게 주기율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우리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주기율표인데 굉장히 많죠. 118개 원소가 다 있고, 이제 TMI 하나 말하자면 이제 일반의 현빈이랑 주기율표 외우기 내기를 해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그 쌤이 사실 이 주기율표 외울 때 대학생 때도 딱 요까지만 외웠었는데 이번에도 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요까지 외워지고 이 뒤부터는 그냥 눈에 아예 안 들어와서 거의 못 외웠고, 맞춘 거 몇 개 있긴 한데 다 찍었다고 보면 되고, 현빈이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인정해드릴게요. 아이스크림도 사드릴게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금속 원소를 찾는 방법입니다. 금속 원소를 찾는 방법. 자,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애들 있죠. 왼쪽에 있는 애들. 얘네가 전부 다 금속이. 자, 여기 보면 좀 자세히 보면은 익숙한 애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여기 철 보이죠? 철. 금속입니다. 금속. 구리 보이죠? 구리. 뭐 아연 이런 애들 알죠? 은, 금, 수은도 알죠? 백금. 이런 애들. 플래티넘, 백금.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너희가 알만한 거. 소듐 우리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애, 얘도 금속입니다. 크로뮴 들어봤죠? 코발트 이런 애들도 들어봤죠? 전부 다 금속 애들입니다. 금속 애들. 그리고 사실 여기도 뭐 금속이 몇 개 있긴 한데 대충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속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금속이 아닌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비금속은 여기예요. 여기 대부분 여기 애들이 다 비금속 애들입니다. 비금속. 주기율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 원소들이에요. 비금속 원소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수소까지 비금속입니다. 수소까지. 알겠죠? 수소는 왼쪽 편에 있지만은 유일한 비금속 원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눌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비금속, 그리고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금속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 하면, 이 금속 결합을 하는 애들 있잖아. 금속 결합을 하는 애들은 금속만 금속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인 거예요. 한 종류인 얘네만 금속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 있잖아요. 비금속 원소. 그러면 비금속 원소끼리도 결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실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을 하면 그게 바로 분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자, 물 한번 볼게요. H2O죠. H2O. 수소 하나, 산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하나. 자, 여기 보면 비금속 원소 얘네들이라고 했지. 자, 수소 비금속이죠. 산소 비금속이죠. 이렇게 얘네가 결합하면 분자가 돼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뭐 있냐면 메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메테인 CH4죠. 메테인. 얘가 분자인데 여기도 보면 C 여기 맞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H 여기 있죠. 얘네도 비금속끼리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분자라고 불러요. 분자라고. 금속끼리 결합을 하면 금속 결합이라고 부르고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면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없을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는 없을까? 바로 그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것이 이온 결합이다. 뭐 이게 시험에 이런 게 다 나오진 않는데 그냥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시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했던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당연히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성분은 염화 나트륨이에요. 염화 나트륨. 자, 염화 나트륨에서 염이 뭘까? 맞아요. 염소예요. 염소. 나트륨은 그냥 나트륨이겠지. 맞죠? 염소랑 나트륨의 화합물인데 이거는 NaCl이라고 적습니다. NaCl. 다시 주기율표를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Na 어디 있노? 여기 아까 내가 실컷 동그라미 쳐놨네. 여기 보면 보이죠? Na 금속이죠. 다음 Cl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 됩니다. 이온 결합.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네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 결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 금속 결합도 있고 뭐 이온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도 있다. 근데 분자도 있다. 근데 이 분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결합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결합의 이름이 내가 방금 말했는데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애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탐구 칸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거를 한번 적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화학결합은 원자나 이온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분자, 어떤 결정, 뭐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그 모든 행위를 화학결합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공유, 이온, 금속결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구조랑 특징이 결정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화학결합의 세 종류. 화학결합. 좀 예쁘게 적고 싶은데 이렇게 해볼까요? 자, 1번 진짜 많이 나오고 이번 시험에 무조건 등장을 하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근데 공유결합이라는 결합 이름으로 등장 안 하겠죠?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쵸? 분자라는 단어입니다. 분자인 애들은 전부 공유결합이에요. 자, 공유결합은 아까 말했듯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막 2개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뭐 3개 되고 4개도 되고 맞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비금속끼리 결합이다. 예를 들면 뭐 산소도 있을 것이고 질소 이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같은 종류의 원소가 아니더라도 그쵸? 물 이런 애들 H2O처럼 다른 종류의 원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 등등 이런 애들이 결합한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언어로는 분자라고 부릅니다. 맞죠? 분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을게. 이제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온결합은 소금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것이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소금 같은 애들. 예를 들면 NaCl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NaOH 이런 것도 이온결합이에요. NaOH. 이거는 근데 쌤 이거는 왜 이온결합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뭐야? 그 하나 둘 다 비금속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금속이 하나 끼면은 이온결합을 하게 됩니다. 맞죠? 금속이 하나 끼면 이온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H는 O랑 H를 한 묶음으로 봐요. 한 묶음으로. 이거는 이제 1-2단원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묶어서 보는 방법. 됐죠? 이런 애들이 이온결합을 한 애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나오는 금속결합. 얘는 그치 그냥 금속이에요. 금속결합은 그냥 금속 그 자체이다. 금속과 금속이 결합한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냐면 사실 금속은 이것도 적을게. 금속은 다른 금속과 결합하여 새로운 금속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습니다.
뭐 쌤 저번에 합금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합금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뭐 철에다가 구리를 섞을 수도 있고 철에 아연을 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합금이 있다고 해서 철에다 니켈을 섞을 수도 있고 근데 요런 애들은 우리가 철에 니켈을 섞었다고 해서 철 플러스 니켈 해서 새로운 어떤 금속이 됩니까? 새로운 그 금속의 이름이 있어. 그거는 아니죠. 철하고 니켈은 철 니켈 합금이라고 불러요. 철 니켈 합금. 이런 식으로 금속과 금속은 얘네를 합했을 때 그냥 합금이 되면서 뭐 어떤 좀 더 단단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산화가 좀 덜 된다든지 이런 성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물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속,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그냥 금속끼리 결합하는 게 아니라 금속 하나를 뜻하는 거다. 예를 들면 뭐 구리, 철, 그다음에 뭐 금 이런 애들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의 종류에는.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분자의 성질 아까 세 가지 있었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부른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독립된 입자여야 한다라고 했죠. 독립된 입자. 이걸 강조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O2 이렇게 생겼겠죠? N2도 뭐 비슷하게 생겼을 거고 H2O 그려봤죠? 이렇게 생겼죠. 독립된 입자입니다. 한 개 한 개 셀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은 독립된 입자가 아닙니다. 이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의 예시 그림을 한번 보면은 봐봐. 구리 우리가 Cu라고 부르잖아요. Cu라고 부르고 Cu라고 적고 맞죠? 근데 이 자체가 화학식인데 사실 구리의 원자는 요거 한 개잖아. 맞지? 이게 수십 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잘라와서 그렇지 훨씬 많이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구리 68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치.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독립된 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 독립된 입자가 아니구나. 구리는 독립된 입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밑에 이것도 볼게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합쳐지면은 뭐가 되냐면 맞아요. 염화 나트륨 NaCl이 돼요. 오늘 많이 말했죠. NaCl. 얘가 되는데 이것도 보면 이게 염화 이온 Cl. 그다음에 얘가 나트륨 이온 Na. 인데 이 NaCl 합쳐진 게 진짜 수십 개가 있잖아. 여기 맞지? 내가 다 세기도 힘들다 이거는. 그쵸?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막 100 NaCl 이렇게 안 부릅니다. 왜냐?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도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꼭 하나 적어놔봐. 자, 여기 보면 수많은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치, 규칙적 그리고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수많은 원자들이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분자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그래서 얘네는 분자가 아니다. 독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개수를 우리가 다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는 막 한 100개 있다 쳐. 그러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냥 1Cu, 그래서 Cu입니다. 가장 간단한. 그리고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맞죠? 이게 가장 간단한 개수비죠. 그래서 NaCl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림을 같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화학결합의 세 종류가 있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분자인데 이온결합과 금속결합도 이렇게 생겼구나.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하나 끊을 수가 없구나. 분자처럼. 그래서 분자라고 안 부르는구나. 이게 이 정도만 하면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뒷장에 있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마저 풀도록 해볼게요.